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각국이 한국을 동시에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상황은 대한민국이 원해서 중심에 선 것이 아니라 세계 질서가 흔들리며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선택의 중심으로 떠밀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토 30개국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해 접촉에 들어갔고 이후 정상회의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직접 연결돼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계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핵심 변수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각자 도생의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장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방문 규모가 아니라 이유입니다. 유럽은 단순히 무기가 부족해서 한국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조차 예전처럼 끝까지 책임져 줄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즉, 세계 안보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 이 순간 한국이 대한국가로 호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한국 경제와 안보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토가 한국에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전쟁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전쟁은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가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들에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동 전쟁 국면에서는 다널드 트럼프와 나토 간의 균열이 드러나며 동맹조차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가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포탄이 떨어지고 방공 미사일이 부족해지고 장비를 고칠 부품이 끊기면 전선은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이제 전쟁은 더 이상 한 번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산업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럽은 큰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무기는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생산 능력은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실제로 유럽 각국은 냉전 이후 오랫동안 대규모 전면전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군수 공장은 축소됐고 재고 중심의 안보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루에도 막대한 양의 포탄과 미사일이 소모되는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평시 체제로 설계된 산업 구조로는 전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럽이 지금 급하게 공급망을 다시 짜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문제는 생산 속도였습니다. 새 공장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숙련 인력을 키우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탄약 한 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 발 단위 공급이 필요해졌지만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유럽은 처음으로 스스로의 산업 기반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의 안정적인 생산 파트너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믿어왔던 미국의 역할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진영은 오래전부터 유럽이 스스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해왔습니다. 미국이 언제든 전략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고 유럽은 처음으로 우리가 직접 버텨야 한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등장합니다.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약속한 일정에 맞춰 납품할 수 있으며 대량 생산까지 가능한 나라. 지금 유럽이 찾는 조건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먼 아시아의 변방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유럽 입장에서는 안보 공급망의 핵심 후보로 급부상하는 나라입니다. K9 자주포, 탄약, 방공체계, 군수 지원 능력까지 이미 검증된 전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산업과 반도체 경쟁력까지 더하면 한국은 단순 방산 국가가 아니라 전쟁과 산업을 동시에 지탱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나토가 한국을 찾는 이유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방산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생산 속도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무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수량을 약속한 일정에 맞춰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이 원하는 것은 몇 년 뒤 전력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전력입니다. 그렇기에 이 지점에서 한국의 생산 시스템은 매우 강한 경쟁력을 가집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철강, 조선, 전자, 배터리, 반도체 산업이 함께 연결된 제조국가입니다. 현대전은 포탄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차량, 통신장비, 센서, 정비 시스템, 전력 장비까지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 복합 공급망을 빠르게 돌릴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기 한 품목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국이 유럽 안보 구조에 깊게 들어갈수록 얻는 것도 커집니다. 방산 수출 확대, 기술 협력, 외교 영향력 상승, 공급망 중심 국가로의 도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국가 위상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커집니다.
한국이 어느 편에 얼마나 깊게 들어갈 것인지,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려운 질문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는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오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국 변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서방 안보 체계와 더 강하게 연결되는 것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보복 가능성, 외교 압박, 공급망 견제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한국의 군사 협력이 확대되는 흐름을 경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 한국은 단순히 초대받은 나라가 아니라 선택 하나가 주변 강대국의 계산을 바꾸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한국 내부 산업 구조입니다. 방산만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 철강, 배터리, 반도체, 정밀기계까지 연쇄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현대전쟁은 무기한 품목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선박, 통신, 전력, 전자장비, 소재산업까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결국 한국이 호출된다는 것은 특정 기업 몇 곳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체가 기회를 맞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시간도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중동의 긴장도 여전합니다. 미국 대선 변수까지 겹치면 내년 국제 질서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신호입니다. 지금 유럽이 서두르는 이유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또 다른 위기가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동유럽 긴장이 다시 커질 수도 있고 중동 에너지 위기가 확대될 수도 있으며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가 아시아로 급격히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유럽은 현재 전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위기까지 동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부족한 생산 능력을 메워줄 현실적 파트너가 필요해졌고 그 후보군에서 한국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한국을 다급히 찾는 이유는 오늘의 부족분 때문이 아니라 내일의 불안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국제 질서의 변화를 따라가는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 기술력, 지정학적 위치가 동시에 주목받으면서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공급망이 바뀌고 한국이 결정하면 안보 균형에도 영향이 갑니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는 진짜 변화입니다. 그러나 중심에 선다는 것은 박수만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어디까지 공급할 것인지, 어떤 갈등에는 선을 그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을 미루면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너무 빨리 움직이면 충돌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을 강요받는 더 어려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영향력을 가진 국가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현실입니다. 과거 한국은 선택을 늦춰도 큰 문제가 없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방향을 정하면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공급망, 기술, 안보, 외교가 동시에 연결된 시대에는 한국의 결정 자체가 시장과 외교의 신호가 됩니다. 한국이 어느 나라와 협력하느냐에 따라 기업 투자 방향이 달라지고 한국이 어떤 지원 원칙을 세우느냐에 따라 주변국 계산도 달라집니다. 즉, 이제 한국은 결과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결과를 만드는 나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단순하게 나토가 왜 한국을 찾았느냐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어디까지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선에서 멈출 것이냐입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순간 한국은 주변이 아니라 중심으로 불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심에 서는 순간 더 이상 관전자는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국가들에게 선택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